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던데 우리도 식물을 닮을 수 있을까요? 식물처럼 자기 상태에 대한 미움이나 비난 없이 본래 그런 형태를 사랑하는 태도를 담고 싶습니다. 식물은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피어나고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쓰러지곤 하죠. 하지만 연연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티는 것보다는 그냥 그 시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도 식물로부터 담고 싶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식물 소식과 함께 왔습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에키네시아, 반지꽃, 그리고 사랑초, 또한 오랫동안 꽃을 피울 노지월동 야생화까지 식물 감상하러 고고고! 아름다운 유럽겹 에키네시아가 총 6가지나 됩니다. 하나하나 색감과 꽃의 화심이 모두 다르니 예쁘게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 에키네시아 이렇게 꽃도 큰데 단연초로서 노지 활동도 가능한 기특한 식물입니다. 화려한 겹꽃이 매력적인 유럽 겹 에키네시아입니다. 홑꽃은 홑꽃만의 단정함이 있지만 겹꽃은 또 겹꽃만의 우아함과 화려함이 매력이죠. 각각의 종류마다 아름다운 색상이 겹꽃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이 오랫동안 개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여러 종류의 에키네시아를 노지에 식재하는 경우에는요, 양지 바른 공간에 30에서 40cm의 간격을 띄워주시면서 식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이 화려하고 커서 인기 만점인 에키네시아였습니다. 또 하나의 유럽 품종 아스트란시아입니다. 농원에는 로마와 세리스 버튼 이렇게 2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꽃도 정말 예쁜데 병충해에도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꿀벌과 나비들이 좋아하는 예쁜 꽃을 가지고 있죠. 양지 식물이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을수록 옷자람 없이 예쁘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홑꽃의 추명곡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농원의 겹꽃으로 피어나는 외성 추명곡이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예쁜 꽃망울들이 한가득 맺혀 있습니다. 예쁜 꽃을 얼른 보고 싶은 그런 추명곡입니다. 겹으로 피어나서 화려하고 선명한 분홍 빛깔의 꽃잎이 매력적인 추명곡이 되겠습니다. 30cm에서 40cm 정도로 작게 자라나는 품종입니다. 또 하나의 추명곡이 있는데요. 앞서 보신 추명곡이 외성종이었다면 이 식물은 외성종이 아닌 일반종입니다. 때문에 높이가 60cm에서 90cm 정도로 자라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겹 추명곡이기 때문에 꽃잎이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개화 시기는 이맘때부터 가을까지 쭉 피어나죠. 추명곡은 이름처럼 가을추, 밝을명, 가을을 밝혀주는 식물입니다. 예쁜 꽃이 화사하게 피어날수록 가을이 다가옴을 느끼게 되죠.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영하 30도까지 무리 없이 월동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나 외부에서 식재할 수 있습니다. 추명곡의 또 하나의 특징은 병해충이 적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또한 꽃이 많이 피는 다화성 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더불어 개화 기간도 긴 편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양지 혹은 반양지에 식재해 주시면 되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주시면 좋습니다. 키르탄서스 엘란투스의 꽃망울이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진한 주홍빛깔의 꽃이 피어날 예정이죠.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키르탄서스는 백합목 수선화과의 구근 식물로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꽃말은 고운 연인 수줍음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죠. 겨울부터 봄까지 충분히 개화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구근과 씨앗으로 번식을 합니다. 아름다운 샤프란 꽃이 이렇게 피어나 있습니다. 샤프란은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식물이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샤프란은 주로 중남미의 열대 지방이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여름에도 꽃이 피어나며 씨앗으로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구근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팥뿌리 모양의 구근으로 번식력도 매우 강한 식물입니다. 꽃은 순차적으로 피고 지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꽤 오랜 기간 꽃을 감상하실 수 있는 재미
의미가 있는 식물입니다. 샤프란은 번식력이 강해서 노지 정원에서 키우셔도 좋습니다. 다만 추운 겨울에 냉해가 걱정이 된다면 안으로 데리고 와주셔도 되고 비닐이나 신문을 덮어주시는 것도 좋죠. 줄기를 자세히 보면 부추를 닮은 모습이 부추꽃과 닮았지만 부추는 아니죠. 때문에 실난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보랏빛 꽃이 아름다운 바이텍스입니다. 바이텍스는 꿀풀가의 낙엽 화력 감목으로 키가 2m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많은 줄기가 뻗어서 올라오며 잎은 마주보기로 달리게 됩니다. 한여름에조차 연자주색 꽃이 이렇게 총상화서에 달리게 됩니다. 꽃대가 짧아서 수수한 모습이 참 예쁘죠. 잎도 뾰족뾰족 5개의 별가사리처럼 나타납니다. 바이텍스 성장 속도 빠르다고 했죠. 이렇게 크게 자란 바이텍스도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서 예쁜 꽃까지 달아주니까 인테리어 식물로도 매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공간을 활용해서 식물을 두면서 인테리어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썸머 라일락이라고도 불리는 무늬 부틀레아입니다. 무늬 부틀레아의 잎을 자세히 보면 노란색과 연두색, 초록색이 은은하게 섞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에 꿀이 많아 벌들이 아주 좋아하는 식물이죠. 썸머 라일락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부틀레아는 은은한 향기가 있는 식물입니다. 다 자라면 키가 1m에서 3m 이내로 잘 자라기 때문에 꽃도 보고 나무처럼 키우려고 많이 심는 식물입니다. 부틀레아는 6월부터 11월까지 꽃을 피워냅니다. 나리꽃 중에서 가장 늦게 피는 꽃이 철포나리입니다. 하얀 꽃에 철포처럼 생겼다고 하여 철포나리라는 이름이 붙었죠. 철포나리는 향도 짙고 옆을 향하여 피는 순백색의 매력적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백합은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비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인해 관상용으로 참 많이 심는 코레옵십스입니다. 배수가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나며 내한성이 좋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노지 활동이 가능한 리틀백 레드입니다. 다음 식물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황금무늬의 층꽃으로 매우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식물이죠. 황금 층꽃은요, 보라색의 꽃을 피어나는데 노란 황금 잎무늬를 가지고 있어서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식물입니다. 농원에는 소품과 중품 이렇게 2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잎의 노란 무늬를 좋아하시는 분은 반드시 좋아할 식물이죠. 층층마다 맺힌 보석 같은 꽃망울들이 맺혀날 식물입니다. 하나 둘씩 터지면서 만개하는데 마침 구름 위를 나는 듯한 느낌을 주죠. 노란 황금 무늬보다는 싱그러운 초록빛깔을 좋아하신다면 층꽃 삼총사가 농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꽃들이 맺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햇빛이 가득한 공간이라면 어디서나 잘 자라나는 것이 층꽃인 것 같습니다. 해를 많이 받을수록 꽃대를 많이 올려주죠. 살랑살랑 바람에 흩날리는 붉은 여우꼬리입니다. 여우꼬리는요, 원산지가 인도, 스리랑카 등의 열대 지방이라고 합니다. 작고 풍성한 붉은색의 꽃이 여우꼬리와 참 닮았죠. 잎 가장자리에 톱니바퀴 모양이 나 있으며 줄기 끝에 나온 꽃자루에 긴 원통형의 이러한 꽃이 피어나는 것이 징입니다. 정이라는 꽃말을 가진 용담입니다. 용담은요, 여름부터 10월까지 개화를 하게 됩니다. 개화 기간이 긴 편에 속해서 늦가을에도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고마운 식물이죠. 용담은 20에서 6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가습에 주의하셔서 약간은 건조한 듯이 키워내 주시면 좋죠. 다음 식물은 향등콜풀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11월 사이까지 예쁜 하얀 꽃이 피어납니다. 크기는 70에서 200c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 어린 수는 식용으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북학과 금계곡 속 여러 해살이 풀에 속하는 썬빔입니다. 꽃말은 소녀의 순정이라고 하네요. 작고 많은 꽃을 피워내는 다년생 수꾼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가을까지 쭉 장기간 개화를 하게 되죠. 노란색의 문빛
핵심 역시 농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고 물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식물입니다. 추위에 강한 단연생 수꽃초이기 때문에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쭉쭉 개화합니다. 또 하나의 가을을 대표할 식물은 바로 구절초죠. 농원에는 3가지 색상의 구절초 있습니다. 구절초는요, 8, 9, 10월에 줄기나 가지 끝에 꽃이 한 송이씩 하늘을 향해 피어나게 됩니다. 어찌나 그 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가을을 대표하는 식물이라는 별명이 붙어버렸죠. 뿌리 줄기가 옆으로 쭉쭉 뻗어 나가면서 번식하기 때문에 줄기는 50cm 정도로 곱게 자라는 편에 속합니다. 국화가에 여러 해살이 풀러서 환한 햇빛을 닮은 듯한 모양으로 꽃이 피어납니다. 볼락을 형성하여 심으면 또 예쁘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꽃말을 가진 니포니아입니다. 모습을 보니 사랑이라는 단어를 형용하여 식물로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을 물씬 주는 그런 이쁜 식물입니다. 니포니아는요, 농원에 2가지 색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꽃 모양이 독특하죠. 촛불을 닮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는요, 다른 종에 비해서 작게 자라는 외성종입니다. 수직으로 뻗어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정원이나 베란다에 식재하여서 아름다운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는데 매우 유용한 식물입니다. 병충해에 강한 식물로서 내한성이 강해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꽃의 색감이 선명하고 아름다운 것이 특징이죠. 꽃대를 잘라주면 다음에 더 많은 개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겹꽃으로 피어나고 있는 아스타입니다. 아스타는 초본 단연생으로 키가 30에서 180cm 정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양지 바른 배수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나죠. 토양은 준성에서 산성을 잘 견뎌냅니다. 개화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피어납니다. 아스타는요, 영하 30도까지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아스타는 국화와 함께 가을을 대표하는 꽃이죠. 아스타 국화라고도 불립니다. 국화가이기 때문에 꽃 모양이 당연히 비슷하죠. 아스타는 뿌리가 빠르게 확장되어 빠르게 성장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가지 매력이 동시에 있는 삼색 아스타도 있습니다. 혼합으로 합식되어 있죠. 가을이 다가오면 국화보다 먼저 꽃이 피는 대표적인 꽃이 아스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 색상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이 희귀하면서도 매력적인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주기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시면 됩니다. 꽃망울이 올라와 있는 다음과 같은 시기에는 물말림 없이 물주기를 잘 해주어야지 꽃이 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유럽에서 온 외성 부들레아입니다. 너무 크지 않고 조금은 아담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키워낼 수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색감을 가진 아름다운 외성 부들레아죠. 향기가 진하고 오래 갑니다. 키는 80cm 정도로 작게 자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어디서나 두고 키워낼 수 있습니다. 부들레아는 내한성이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향기가 진하고 오래가는 꽃이 개화를 하죠. 일반 부들레아보다는 작은 정원에서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황칠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종 우리식물입니다. 목공예품을 만들 때 황칠나무의 진액을 모아서 마감 처리를 하면 황금빛 같은 노란빛을 내어 귀한 가구를 만들 때 사용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황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봄에는 앙증맞은 새순을 잘라내어 주면요, 여름철에 하얀색 꽃이 피어 올라옵니다. 가을이 지나면서 열매도 맺기 때문에 사계절 키우는 재미가 아주 있는 식물이죠. 펀펀국화의 이름처럼 동글동글 귀여운 꽃을 피워내는 국화입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고 관상용, 조경용, 절화용으로도 많이 키우는 식물입니다. 수경 재배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실내외 직사광선이나 햇살이 잘 드는 창문 앞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아름다운 폰폰 국화는요, 키가 수직으로 쑥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꽃을 보시고 너무 키가 커져서 휘청거리거나 꽃이 피어졌을 때 너무
넘어진다 싶으면요, 적심을 하시고 곁가지가 나오는 싹을 제거해 주시면 꽃송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8월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심하지 마시고요. 이듬해 내년 5월, 6월, 7월 사이에 적심을 해주시면 꽃을 더욱 오랫동안 볼 수 있죠. 적심을 하지 않고 키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름에 보다 일찍 개화를 하고 가을에는 꽃이 지게 되겠죠. 잘라낸 친구들은 삽목을 해주셔도 됩니다. 폼폰 국화는 동글동글한 화형을 가진 식물이죠. 때문에 절화로 많이 사용을 하고 보통 정원이나 베란다에서 꽃을 여러 개 달고 키우기 때문에 절화용으로 키우는 것보다 꽃의 크기가 더 작고 동글동글합니다. 국화는 기본적으로 내한성이 강한 편이고 생명력 역시 강하죠. 햇빛이 가득한 공간에 심어진 경우에는요, 딱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잘 자라납니다. 다만 계신 공간이 너무나 추워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지상부를 짧게 자르고 멀칭을 한 다음에 낙엽이나 집가 같은 것을 올려두어도 무난하게 월동시켜줄 수 있습니다. 국화는 습한 것보다는 그래도 건조에 강한 편에 속합니다. 햇빛이 충분하다고 느껴지시면 다소 건조하게 키워주셔도 좋죠. 봄에 키울 때에는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시고 개화하는 시기에는요, 꽃망울이 건조하면 바짝 마르기 때문에 물 주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국화 모종을 구매하시면요, 이제 뿌리가 잘 돌지 않아서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국화는 워낙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 금방 그 공간에서 활착을 하곤 합니다. 다음 식물 역시 국화과의 백봉입니다. 폼폰과 다른 국화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백봉은요, 목질화가 잘 돼서 분재로 만들거나 정원에서 작은 나무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분재용 화분에 많이 심는 국화 중 하나죠. 폼폼의 국화는요, 꽃의 크기가 동그랗고 화형이 조금 큰 편에 속한다면 백봉은요, 조금 크기는 작지만 색깔이 변화하는 것이 참 재미있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동백나무입니다. 동백꽃의 꽃봉오리가 딱 맺혀서 피어나면 어찌나 가슴이 설레이는지 동백은요, 배수력, 보수력 좋은 고영양의 흙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부엽토와 펄라이트, 모래 정도를 섞어서 키워주시면 딱 좋더라고요. 배수력과 보수력이 모두 좋게 만들기는 어려운데 모래를 살짝 섞었더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요. 훈탄도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뿌리 발육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 방지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섞어도 괜찮아요. 보라색과 하얀색 싹소롬은 많이 보여드렸는데 분홍 싹소롬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싹소롬은 정말 키우기 어렵지 않은 식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가습에 살짝 약하긴 하지만 가뭄에 매우 강하고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물을 자주 주지 않고 살짝 무심하게 키우면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키워보니 병충해도 잘 안 오더라고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 양 잘 조절해주세요. 꽃땡강나무 제가 참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향기도 좋고 하얀색의 수수한 느낌이 참 좋아요. 꽃말은 정말 모습과 닮아있는 평안함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 꽃두선이목, 인동목과의 반상록석 낙엽 간목입니다. 부러질 듯한 작은 가지에 잎을 달고서 하얀빛, 분홍빛이 도는 하얀 꽃들이 모여 피어납니다. 꽃이 참 예쁜 안젤로니아입니다. 현삼과의 단연생 식물이죠. 사시사철 푸르게 자라나며 높이는 30에서 45cm 정도로 자라납니다. 안젤로니아는요, 자세히 보면 곱고 가늘게 긴 꽃대의 끝에 뾰족한 잎이 나 있다고 합니다. 이 잎에서는 과일향이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일향이면 너무 상큼한 느낌을 줄 것 같은 식물이죠. 초여름부터 꽃을 피어내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피었다 지었다를 반복합니다. 꽃이 피어있는 시간이 길며 풍성하게 피기 때문에 열대지역의 정원에 관상용화초로도 매우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식물입니다. 안젤로니아는 건조와 더위에 강해서 관리가 비교적 쉽죠. 우리나라 여름철
화단에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모종보다는 꽃망울을 이미 가지고 있고 꽃도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옵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싶은 국화입니다. 총 3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란 계열, 붉은 계열, 분홍 계열이 있습니다. 색감마다 모두 매력이 다 다르죠. 이렇게 국화 꽃송이가 많이 있다는 건 그만큼 국화가 꽃이 피는 동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햇빛도 많이 보여주시고 물도 거르지 말아주세요. 물을 줄 때 액체 비료를 조금 섞어 주셔도 좋습니다. 꽃이 시든 후에는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두고 물을 잘 주면 다음에 예쁜 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국화는 원체 번식력도 좋기 때문에 화분의 개수를 불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인 식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국화는 지지 국화입니다. 2가지 색상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앞서 보신 국화들과 꽃송이가 조금 더 작지만 더 양은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지 국화는 또 지지 국화만의 매력이 가득하죠. 국화는 종류도 다양한데 그만큼 매력이 다 달라서 큰일입니다. 다음 식물은 유럽 제라늄입니다. 농원에는 제라늄 소품과 중품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이 유럽 제라늄 소품입니다. 키우는 난이도는 어렵지 않지만 햇빛이 잘 드는 공간을 선호합니다. 제라늄은 원래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식물이었습니다. 17세기에 이르러 유럽으로 진출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널리 재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300개 이상의 종이 있고 수천 종류의 품종이 있다고 합니다. 제라늄은 잎에 특유의 향기가 나는데요. 향기는 호불호가 있지만 꽃만큼은 너무 예뻐서 모두 좋아합니다. 이 향기로 인해서 병충해가 적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벌레들이 향기를 맡고 도망을 간다고 하네요. 제라늄이 좋아하는 환경은 거실 정도의 창가나 발코니 베란다에 해가 잘 드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환경을 좋아하고 15도에서 25도 사이를 유지하면서 월동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습도는 40에서 70% 사이를 유지해주면 좋은데요. 잎에다가 스프레이를 자주 분사해주면서 건조하지 않게 유지해주면 됩니다. 집에서 키우실 때 온도만 잘 맞으면 사시사철 이렇게 화사한 꽃을 계속 보실 수 있죠. 사랑초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어쩜 이름도 사랑초일까요? 갱이밥 속에 속하는 사랑초는 잎자루 끝에 3장씩 달려있는 작은 잎들이 하트 모양이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사랑초를 포함한 갱이밥 속에 속하는 옥살리스는요. 그리스어로 신맛이 난다라는 옥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갱이밥 속에 속하는 식물을 시금초라고 흔히 불렀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갱이밥이라는 이름은요. 고양이가 배가 아플 때 뜯어 먹는 풀이라고 하여 괭이밥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설사 등과 같은 증상에 효과가 있는 속이 괭이밥 속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괭이밥 속에 속하는 사랑초의 꽃말은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게요 라고 합니다. 사랑초는 아열대지방 원산의 괭이밥과에 속하는 키가 10에서 20cm 정도까지 자라나는 구근성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사랑초는 해를 많이 받을수록 꽃망울이 더욱 활짝 피어나죠. 저녁에는 꽃망울이 오므라드는 사랑초가 대부분입니다. 햇빛의 양에 따라서 더욱 수영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햇빛을 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랑초를 키우기로 해요. 사랑초에 물 주기는요.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심어주고 물은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시면 됩니다. 새싹 상태인 사랑초는 괜찮지만 화분에 잎이 가득해지고 꽃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오면 물마름이 더욱 빨라집니다. 때문에 이럴 때에는 신경을 더 써줘야 되겠죠. 날씨가 뜨거운 날에는 거의 매일 물 주다시피 하시면 됩니다. 사랑초는 낮게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말인즉슨 잎과 줄기가 땅 쪽에 더 가까이 붙어 자란다는 거죠. 수직으로 자라는 식물에 비해서요. 때문에 곰팡이나 가습에 유의해 주시면서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 사랑초를 두시면 좋습니다. 꽃이 많이 피는 대신에 햇빛과 물과 영양분, 통풍 모두가 중요한 요소죠. 모두가 시들어가는 겨울에조차 예쁜 꽃을 피워주는 것이 사랑초의 큰 매력입니다.
사랑초는 구근 식물로 구근을 폭이 나누기 하면서 번식을 시켜주면 됩니다. 사랑초를 키우면 모주에 자구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분갈이하는 시점에 폭이 나누기를 해주면서 번식을 시켜주면 되죠. 지금과 같은 시기에 사랑초는요, 겨울 내내 봄까지 꽃을 피워내고 여름의 휴명기에 들어갑니다. 여름의 휴명기에 들어가면요, 구근을 캐서 보관하거나 화분채 말려서 보관하다가 구근을 심는 시기에 다시 폭이 나누기를 하면서 심어주시면 번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초는요, 어느 정도 추위에 강한 편입니다. 남부 지방에서 월동이 가능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중부 지역에서는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꽃을 가진 우이엽입니다. 잎이 소의 길을 닮았다고 하여 재미있는 이름 우이엽이 붙었습니다. 양쪽으로 껍데가 뻗어 나오면서 꽃을 피웁니다. 능소화는 능소화과의 덩쿨성 관목으로 중국 남부 지방이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름다운 꽃으로 인해서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번식은요, 줄기를 꺾고지 하거나 폭이 나누기로 번식을 합니다. 잊을 수 없는 당신의 향기 라는 로맨틱한 꽃말을 가지고 있는 보르니아입니다. 달달한 핑크 향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식물입니다. 방울방울 망울망울 귀엽고 사랑스러운 꽃이 피어납니다. 잎에서는 솔솔 허브 향이 나더라고요. 로즈마리를 닮은 식물입니다. 허브 향기가 비슷한데 살짝 더 달달한 느낌을 주죠. 여름 햇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뻐지는 모습 줄무릇입니다. 이렇게 잎에 세로줄의 무늬가 매력적인 친구죠. 가을 단풍하면 떠오르는 식물 하마보우입니다. 이렇게 예쁜 식물이 가을이 되면 붉게 노랗게 물이 들어갑니다. 꽃은 노랗게 피어나요. 국화가에 여러 해살이 풀인 청아 쑥부쟁이입니다. 습기가 있는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과 들에서 어디서나 잘 자라납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아름다운 색상의 꽃을 피워주죠. 다음 식물은 무늬바위 장대입니다. 잎에 들어간 무늬가 싱그러운 느낌을 줍니다. 햇빛이 충분하고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납니다. 전국에 겨울나기가 가능한 월동 가능한 식물입니다. 건조에도 강하고 암석 정원이나 실내 분재 화분에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하늘하늘 바람에 흩날리는 원평소곡 참 예쁘죠. 하얗게 피어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간은 분홍빛으로 변해갑니다. 핑크색으로 변한 후에는 작은 안개 같은 미세 씨앗이 덩어리가 되어서 번식을 하죠.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계속해서 피고 지고를 반복합니다. 영하 15도까지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길게 늘어지면서 자라는 것이 특징이기는 하지만 힘이 없는 가지들은 잘라주시면 새순이 나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장 세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게 심을 경우에는 엉킬 수 있으니 간격을 두시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식물은 주황 배초향입니다. 보통 허브라고 하면 로즈마리, 캐모마일, 페퍼민트 같은 외국에서 도입된 식물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배초향, 박하, 머위와 같은 토종 허브들이 있습니다. 배초향은 꽃도 예쁜데 생명력도 강해서 병충해도 거의 없습니다. 단연생 식물로 가을에 씨가 떨어져서 이듬해 봄에 자연 발화가 가능합니다. 노력하다, 노련하다라는 꽃말을 가진 장미과의 낙엽 화력 감목 조팝 묘목입니다. 잎의 색상은 푸르른 초록을 띠고 있죠. 예쁜 꽃이 부슬부슬 피어나면 행복감이 가득 찹니다. 내한성이 좋기 때문에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꽃이 빽빽하게 모여 피어 털실과 같은 느낌을 주죠. 단연생의 여름꽃 강부추입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키는 10cm에서 40cm 정도로 자라납니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희귀 식물로서 보랏빛 꽃을 피워줍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강가의 바위 틈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하얀 사탕이라고 불리는 화이트 캔디입니다. 국화과에 속하고 겹꽃의 꽃이 너무 예쁘죠. 장미 토플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스 캔디라고도 불리네요. 꽃이 개화한 이후에 꽃대를 잘라주면 새순 나와서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화이트 캔디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